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대박 소식 2개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빠르게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카자흐스탄에서 첫 원전 건설 사업자 이달 선정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내 나라가 또 한번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 안보 싱크탱크 두산 한수원 만나서 10년 플랜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5만원 라운드 피겨를 뚫어주는 모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로그램까지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짚어드린 것 같은 2개의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빠르게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자동으로 추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 좀 진행하고 있는데 6월 10일 이벤트 마감되었고 이어서 7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영상 중간에 자세한 참여 방법을 제가 남겨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참여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매집주 일신석재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빠르게 6월 한 달 안쪽으로 40%에서 100% 가까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요 스윙 종목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저번에 매집주 일신석재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요걸로 한번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말고 오늘은 축제라고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 여러분들 신고가 너무 많이 달아서 사실상 신고가 여러분들 이제 좀 지치셨죠? 축제라고 한번 달면서 축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축제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고 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매도 물량을 또 쏟아내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제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이건 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지 하면서 이분들한테 영상을 추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급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댓글에 축제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영상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면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처음으로 하는데 이번 달에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나라가 또 격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카자흐스탄 영토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시죠? 쭉 내려보면요. 당국은 중국이랑 한국, 그리고 러시아랑 프랑스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EDF랑도 또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전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하면 한국을 선택하라라는 어떤 조언까지 해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려보시면 왜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는 조금 탈락할 위기냐면은 특히 서구 여러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결국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랑 프랑스가 다시 한번 격돌할 수가 있겠다. EDF랑 한 번 더 격돌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체코원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EDF가 패배하면서 한국이 승리로 완전 우리가 프랑스를 제끼고 체코원전에서 확정되면서, 이때 확정됐던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체코원전이 끝이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서 상승하다가 재료 소멸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뭐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 세계가 원전을 지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원전이 살짝 주춤한다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당선되기 이전에서부터 이거 굉장히 많이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진보정당 주도 정권이 마냥 악재로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을 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 연소터빈, 해상풍력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 기술, 에너빌리티잖아요, 여러분.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미국에서 외교안보 싱크탱크 두산 한수원 만나서 10년 플랜을 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뉴스케일 SMR 파트너사 두산에너빌리티 역할론 부상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축제입니다, 축제. 축제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규모를 4배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싱크탱크가 한미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이달 말 딱 기간까지 명시가 됐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떠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나온 내용의 기사인데 두산 차계에너지 먹거리 수소 초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수소버스 자회사 집중 육성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줬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나와준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엑시움 모터스의 사명을 두산 퓨얼셀 모터스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수소 쪽 테마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상용화는 살짝 조금 늦은 감이 있겠지만은 주가라는 건 뭡니까? 기대감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메인 테마로 쓰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테마가 바로 수소 테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수소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전에도 서부 발전 관련해서 아니면 남부 발전 관련해서 계속 90메가와트 수소전소 터빈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이번에도 수소 관련해서 모터스랑 어떻게 보면 결합한 형태로 신사업 느낌으로 좀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르면 이달부터 수소 시내버스 저상형을 시장으로 새로운 사명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버스 단계에서만 좀 그친다라고 하면 대형 어떤 수주 같은 게 이어지려면은 아무래도 상용화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SMR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래 사업으로 해서 주가의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수소 관련한 테마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 파워 차트 보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5일선도 이탈하지 않은 채로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배 올랐어요? 저점 대비하면은 2,400원에서 52,000원까지 올랐다라고 하면은 거의 20배 가까이를 상승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겨우 2배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잘 정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상 어디까지 한번 우리가 찔러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냐면, 다음번 저항 구간이 사실 여기도 한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있긴 있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저항 구간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겠죠. 7만원, 75,000원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상승세가 무섭게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기만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부터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입에서 와라는 소리가 나왔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라고 소리 지르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마시고 사람들한테 한턱 쏴 이러면서 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평단이 여기야 이렇게 지금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면 정말로 미친 대 광기의 흐름에서 이 고점에서도 이 30% 이틀 연속으로 가버리는 이런 어떤 미친데 광기가 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온다고 감질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매수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계속 사면서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사서 검정색 선이 이 프로그램이 매수한 금액인데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앞전에도 제가 이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항상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4년간의 박스를 한번 찔러주고 빠지는 흐름에서부터 제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좀 제가 짚어드렸던 트레이더 K인데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가가 점점 상승하면서 한번 고점 부근에서 4년간의 박스에 고점을 한번 찔러주고 뺐다가 다시 한번 돌려 세워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5일선을 갑자기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밀렸던 날에 아래 꼬리를 발생시킨 날이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그때 아래 꼬리를 다 말아 올리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졌죠.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이전에는 없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이날이 언제였냐면 5월 7일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실시간으로 5월 7일 날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타점 안을 한번 잡아드렸었고요. 여기 보시면 5월 7일 트레이더 K 유튜브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텔레그램방 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2배로 간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익 중으로 들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이날에
어떤 날이요, 여러분? 상승이 나오다가 갑자기 5일선을 훼손하는 것 같은 첫 조정을 보였던 이날이 언제냐면 5월 28일, 여기 지금 확인이 되시죠? 5월 28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 타점을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분봉으로 한번 놓고 볼 건데 5월 28일이면 바로 이날인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단에 5월 28일이 확인이 되시죠? 5월 28일 날 제가 이 노란 박스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한번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상단에 5월 28일이 확인이 되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일선과 이전 지지선과 겹쳐있는 구간으로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비중 절반을 기회 자리로 들어가실 자리이니 쫄지 말고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 이하로요? 39,600원 이하로 오후 몇 시에 안내를 드렸습니까? 오후 2시 37분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오후 2시 40분에서 최저점 39,100원을 찍은 게 확인이 되실 텐데 39,600원 이하로 해서 노란 박스 구간에서 안내를 드린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바로 이 노란 박스에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렇게 안내받아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90-6693 번호를 외우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더보기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건데, 링크를 클릭하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바로 문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놨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상단에 지금 9090-6693이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된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문의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이어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집이라고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하는 게 100% 무료입니다. 저희가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100% 무료로 진행하는 동안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수익을 많이 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영상 내용 공유해 주시고 입소문도 좀 내주시면 저희가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 중일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는 핵심적으로 볼 수 있을 테마가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원전에 대한 피로도가 만약에 좀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면은 다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상승을 꽤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과거에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수소 관련해서도 오늘도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냐면은 알래스카 관련한 이슈도 추가가 됐고, 원전 해체 테마 관련한 이슈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MRO 사업이라든지 MSCI 관련한 이슈도 제가 계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알래스카라든지 원전 해체 테마는 지금 떠들고 있는 유튜버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까지 해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접해보시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원전 해체 테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전 해체 수주 나선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한수원에서 언제 나온 기사냐면 6월 8일 날 나온 기사인데, 사실상 이것도 이번 달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쓰일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로벌 500조 시장 블루오션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영구정지 원전 41기에 달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 레코드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명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500조입니다. 무려 500조. 원전을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체하는, 미사용 원전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 해체 시장이 500조다라는 말씀이고,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고리 1호기 해체를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쭉 내려보면, 하지만 한수원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트랙 레코드가 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력이 지금 없기 때문인데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이력이 언제까지 생길 수도 있겠다. 올해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지금 올해 상반기라고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6월까지 해서 승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해체 시장까지 500조 시장까지 열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두산에너빌리티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한번 짚어보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 첫 원전 해체 시동이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업체 중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짚어주면
나오면서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면서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터빈 관련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쪽으로도 이미 전격 부하 성능 시험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핵심 키워드 쇼티지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쇼티지라는 게 공급이 부족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공급을 쥐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쇼티지 사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이 쇼티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었죠.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몇십 배가 올라갔었고 리튬 관련 종목들 금양이 20배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15배를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쇼티지라는 건 굉장히 핵심이 되는 키워드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형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4곳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요. 빅테크 위주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가스 발전이 핵심 전력원 중 하나로 떠올랐다라고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딱 4곳으로 한정됩니다 라는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에서 GE,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꽉 찬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바로 요 가스터빈 전격 부하 성능 시험 성공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E, 지멘스,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GE 같은 경우에 한 170조 가까이가 되고 지멘스 100조, 미쓰비시도 100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몇 조입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2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32조 170조 100조에 비하면은 32조는 아직까지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단숨에 한 번에 치고 올라가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하게도 이쪽으로 수주가 쏠린다라고 하면 키 맞추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부족했었던 상황인데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스터빈이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래스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투자 실익을 따져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원래 있었던 테마인데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부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다시 한번 귀국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알래스카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형이 미국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 이 지명에서 여기서 지금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뺑 돌아서 미국 본토로 가거나 뺑 돌아서 한국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긴 송유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수출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가스 어떤 겁니까? 천연가스, 가스 터빈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스 터빈 쪽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는 재료가 하나 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러시아가 사실상 이 소련에서 붕괴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수출할 만한 품목이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하나로만 먹고 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천연가스를 많이 매장해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우리 지금 천연가스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대만을 좀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협상 카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건 뭐다? 야, 한국아, 너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원전을 잘하대. 그리고 이제 조선이랑 방산도 잘하대. 그러니까 내가 원전, 조선, 방산 밀어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줘.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가스 터빈 관련해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랑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뒤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과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놓고 보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뭡니까 여러분?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죠. 주도주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MSCI에 편승되고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편입된 종목이 뭐겠습니까? 삼양식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삼양식품이 언제 편입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언제 편입됐어요 여러분? 5월 14일 날 삼양식품이 편입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이면 언제냐면 이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편입되고 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편입됐던 건 뭡니까? 한화시스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5월 14일 날 편입됐을 땐 사실상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구간은 없었는데 살짝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MSCI가 뭐길래 내가 이걸 지금 자세하게 봐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MSCI라는 거는 모건스탠리라고 하는 국제 IB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하나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하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지수를 따르는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5%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신흥국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할 생각이 없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건 액티브 자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신흥국 펀드를 삼으로써 들어가는 건 패시브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외국계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외국계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걸 예상해서 그 기대감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정작 편입되고 나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케이스를 보려면 과거에 에코프로 사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이때 한번 편입이 불발되면서 그 이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8월 MSCI로 향해 달려가면서 정작 편입되고 나서는 쭉 떨어지게 됐는데, 이때 고점 찍은 건 언제요? 7월 26일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월 MSCI를 향해 달려갈 때 언제 고점을 찍었습니까?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점점 상승 각도를 높여가다가 이런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광기 구간에서 MSCI에 대한 편입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폭발했던 이런 광기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쇼스퀴즈랑 8월 MSCI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뜻이고, MSCI에 대한 발표가 5월 중순에 나는데 4월 중순에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1월 11일까지 해서 고점을 찍으면서 계속 상장된 이후로 상승을 해오다가 2월 MSCI에 편입된 게 언제 발표가 났었냐면 2월 13일 날 발표가 나면서 종가를 21%를 찍어주고 나서 그 뒤로는 줄줄줄줄 흘러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점 찍은 건 언제예요? 1월 11일인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좀 해보자면, 만약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언제를 향해서 8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 전에 7월쯤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슬슬 찍을 수가 있겠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한번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매도 타점 잡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건데,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000-2693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드려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린다는 말씀인데, 과거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점점 상승 탄력이 둔화되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 구간에서 무려 3달 가까이를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 흐름에서라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기회비용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기회비용도 살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도 보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까지 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010-9090-2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일신석재 급등이 나와줬죠. 자, 어떤 식으로 올라졌어요? 일신석재가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어놓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제가 이 구간에서 딱 추천을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28%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 때 관세 얘기를 했었죠. 관세 얘기했었는데 1기 행정부 때 북한 관련해서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북한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2기 행정부 들어선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상해서 대북주 관련한 일신석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가 도대체 그걸 언제 추천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증거 영상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죠. 여기 지금 보시면 6월 4일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나요? 6월 4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짧게 한 5초만 보겠습니다. 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어디 위로 올라왔습니까? 이동평균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지금 굉장히 흐름 좋잖아요 사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의 흐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아주고 옆으로 막 가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딱 올라타주는 흐름이 정확하게 일신석재랑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옆으로 막 가다가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탄 흐름에서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이 차트랑 이 차트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뒤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28% 오르고 그 위에서 지금 고가에서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 다음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도 정말 대박입니다. 이 다음번으로 가져온 매집주인데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래스카가 우리가 앞으로 핵심적인 테마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래스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천억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상승세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려치면서 올라온 구간을 안 깨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탄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7월 초까지 해서 관세가 어떻게 보면은 마감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래스카 관련한 이슈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7월 초에 관세 관련해서도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고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보면 엄청나게 상한가 3번 연속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스몰캡, 조그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상한가 3번 연속으로 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구간까지는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구간까지 우리가 좀 노려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역대급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왕고래도 굉장히 프로젝트가 컸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이고 위에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200% 정도 수익인 종목인데 이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9090-2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종목도 일신석재처럼 올라가고 나면 제가 오픈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 일신석재도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신석재가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올라갈까요? 이렇게 좀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28%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와줬던 게 일신석재입니다. 제가 추후에 이 매집주도 올라가고 나서 오픈을 할 건데 그때서야 여러분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9090-2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영상에 더보기라고 있는데 영상을 내려보시면 더보기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링크 이거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거 전혀 없이 링크 눌러주시면 어떤 창으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굳이 번호 기억하실 필요 없이 제가 이렇게 번호 적어놨다는 말씀이고 문의라고 자동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이라고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도 계속적으로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되는 걸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공산권 전체주의 국가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랑 한국이 다시 한번 붙는다고 하면 과거에 승리했던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두산의 노빌리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승리를 했어요? 가장 싸게 이 원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 두산의 노빌리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토가 굉장히 크잖아요 카자흐스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미국 관련해서도 이렇게 싱크탱크에서도 두산이랑 한수원을 만나서 10년 플랜을 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급속보로 나와주면서 웨스팅하우스도 참석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번 달 말까지 해서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고점을 찍는 시그널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장의 광기, 정말 미친 상승 흐름, 이런 고점 부근에서 이틀 동안 30% 가까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미친 대폭등을 하는 날에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타점 잡는 게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보시면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